그런데요, 앞서 발언의 주인공 전병헌 대표와 민주당의 2인자 격인 김민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방이 옛 민주당 사람들끼리의 난투극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테러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근에 SNS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과거 화면부터 만나보고 올까요? 대장동 이른바 남판교 개발 비리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는 단군 이래의 최대의 개발 이익 환수다. 모범적 공익 사업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본인이 설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토건 비리 세력과 국힘이 추진했던 불로소득 추진 사업이 저 때문에 반쯤 실패한 겁니다. 정말 당군 이래 최대의 그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 사업이다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렸고. 당시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두 후보가 꽤 치열하게 맞붙었었는데 얘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송치훈 부의장님. 새미래민주당이 최근에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아프게 민주당을 꼬집고 비판하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낙연 잔당들은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 발언 때문에 싸움이 세게 붙었습니다.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비판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뭐 저런 역겹다라든지 뭐 잔당들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설화가 붙은 이 전병헌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가 예전부터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보겠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이 과거에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을 떠나면서 정몽준 후보 측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그때부터 거의 10년이 넘도록 민주당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은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친문 세력들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중에 한 명이 또 전병헌 대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년 넘는 갈등, 사실 그래서 뭐 동지끼리의 난투국, 두 분은 서로를 아마 동지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진 상황. 한솥밥만 먹은 셈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한때 그 돌아오신 다음에 김민석 최고가 당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한솥밥을 먹긴 먹었지만 이미 감정의 골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두 분께서도 아니면 그 양 진영 간 뭔가 감정의 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석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 과거 10년이 넘도록 당에 돌아오지 못했던 시기에 그런 섭섭함, 서운함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저런 좀 격한 단어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런 그 전병헌 대표나 이쪽 그 나가신 분들의 이런 그 가격한 발언에 대해서 굳이 똑같이 격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오직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안에서 볼 때는 그렇게 그 한솥밥만 먹었을 뿐이지 진정한 동지는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결국 집안 싸움, 사람들이죠, 그렇죠. 결국 집안 싸움 하고 있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고 그런 표현들이 격하게 나올수록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굳이 저는 안 해도 될 대응을 너무 격하게 하셨다라는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민석 최고위원을 가리켜서 정치권에서 비판했던 목소리 이제 만나볼 텐데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신당론은 결국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꾸라 노선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을 걸은 분이 왜 당을 찌르고 흔듭니까? 내일도 신당 얘기를 할 거면 오늘 당장 나가십시오. 그때 철새, 김민세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과연 사쿠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셀프 디스라고 보는 겁니다. 철새, 아까 조홍천 전 의원 얘기는 김민세라고 부를 정도로까지 비판했다면 이거야 정몽준 대통령 만들겠다고 민주당 찌치다가 잊혀지는가 했더니 이 얘기는 좀 많이 알고 있었는데 구자령 변호사님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이 얘기. 새미래민주당에서 어떤 논평을 냈냐면 예전에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 이름으로 거래했다.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사용 못하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런 역사까지 꺼내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 얘기를 김민석 의원이 먼저 꺼냈어요. 지금 새미래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란 이름을 걸쳐놓고서 우회 복귀를 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김민석 의원이 공격을 했는데 예. 정작 그런 식으로 꼼수 복귀를 했던 게 김민석 의원 본인이거든요.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 예. 유사 명칭을 쓸 수 없는데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원후의 민주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이름을 냉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민주당에서 민주당 이름을 되찾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같이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 분쟁까지도 일으켜가면서 1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복귀를 하는 과정에선 그런 꼼수가 있었던 것인데 예. 본인이 그거를 버젓이 해놓고서 지금 새미래민주당이 민주당이라는 이름 썼다고 지금 공격을 하니까 예. 새미래민주당에선 그 원조는 김민석 의원 본인이 아니냐 이렇게 그러게요. 반론을 지금 제기한 건데 보통 상식이 있는 분들 같으면 내가 이렇게 발언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되치겠지 정도는 예상하잖아요. 근데 예. 저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김민석 의원 본인이 저 얘기를 꺼냈다라는 거는 정말 뭐라도 던져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그리고 정말 찐명 중에서 내가 스피커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이재명 대표한테 눈도장 계속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만큼 지금 상식에서 친명들이 벗어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보면은 새미래민주당도 민주당 결을 같이 했던 분들이 나가니까 지금 상식을 말씀하시잖아요. 시대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잖아요. 뭐 그리고 상식인지 아닌지 뭐 논란의 여지 있습니다. 그럼 하나는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전에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도 그 탈당하자마자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친명 아닌 분들은 검찰 조작이다라거나 무죄다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점점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될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통례에 가까워지고 상식선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흑역사를 들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격해가지고서 저 발언을 찍어 눌러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지 않았나. 김민석 의원이 그래서 나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성친 부의장도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굳이 뭐 저렇게 뭐 자극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과거 본인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반론은 들어봐야 되겠죠.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뒤집히는 순간 저는 당연히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걸 국민들이 뒤집더라고요. 밤에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저는 아무 데도 속할 곳 없는 오리알이에요. 가거나 행동에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근데 제 근본 잘못은 국민을 못 믿은 거예요. 민주당이라는 당명 없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김한길, 안철수가 새정치연합 그거 하면서 민주당 당을 버릴 때 제가 농담시 이거 허경영이가 가져가면 큰일 난다고 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이거를 이제 합당시킬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체제에서 그걸 안 받았던 거예요. 여기에 뭐 이제 허경영 씨 얘기까지 좀 소환을 했네요. 당명 사용 금지. 뭐 이런 말싸움을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강성필 부위원장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뉴스탑 편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게 김민석 최고위원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 대신해서 좀 더 선동해서 공격적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새미래민주당을 본인이 자청해서 거칠게 공격하면 또 맞받아치고 과거에 본인 논란까지 소환이 되고 이게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런 논란이 부담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친구가 많아야지 적이 많으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예. 그리고 충분히 새민주당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보수 정당보다는 어쨌든 저희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어떤 악연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저는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설왕설래는 사실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예. 무소속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다가 나중에 정몽준 후보가 다시 단일화를 철회를 하니까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셨던 과거 사례가 있는데 정말 그래서 얻었던 그 별명들이 있는데 정말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과거의 실수와 관련된 특히나 그런 사연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말조심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아까 성친 부의장께서는 옛 동지까지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같은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끼리 이제 거의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는 민주당의 최고위원과 그리고 새미래민주당의 대표 간의 설전 아닌 설전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